여러분 반갑습니다. 청구박사입니다. 오늘도 참 이 지긋지긋한 정강 후약의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겨울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 정강 후약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어, 이런 시황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속적으로 언급드리는 정강 후약에 대한 대응 전략 꼭 있어야 돼요. 이 하락장에서는 이 모형이 깨지는 시점까지는 사실 강력하게 비중을 실을 수도 없는 거고, 초반에 증시에 나오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장 초반에 9시 30분까지 이런 모습이 나오다가 시가가 붕괴돼 버리는 순간 여기가 저항이 됩니다. 여기를 맞고 내려와 버려요. 이렇게 이러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지금 증시에서 급등주 거래 대금 1000억대 이상만 자금이 몰려요. 돈이. 즉 갈 데 없는 이 단기성 자금들이 몰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손이 빠르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대응하기 어려운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분명히 주말 라이브에 언급을 드렸습니다. 월화 월화 어, 매물 지속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금요일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하자면 이 경제지표 발표가 있는데 미국의 GDP 성장률은 하향이 될 거고,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는 50을 하회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너무나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짧게 대응을 하시고, 저도 비중을 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손절 확실히 해야 됩니다. 확실히 물량을 이제 종배를 하면은 거의 시초가에 반 매도하고 나머지 보면서 이제 매도를 하는데, 여기서 약간의 엇박자가 나면은 순식간에 원래 마이너스 1%에 정리할 거를 마이너스 2, 3%가 순식간에 나오는 장이에요. 그래서 좀 시장 자체의 질이 지금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가급적 차라리 매매를 안 하고 쉬는 게 좋은 장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황 시작할게요. 일단 주말 라이브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이 트럼프가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해서 또 긍정적인 멘트를 말을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아직은 전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적으로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 자체적으로, 중국 자체적으로 지표가 지속적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거는 미국의 금리 스탠스의 변화, 이 부분이 있고요. 국내 기준으로는 추경 관련된 부분이죠. 추경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게 집행이 되는 그 순간, 즉 경기 부양 관련된 내용이 좀 언급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나라당 쪽에서 아직 이제 국회에 참여를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추경 쪽에서 보면은 이제 미세먼지 쪽하고 뭐 금리 관련된 뭐 금융 지원이죠. 기업들에 대한 금융 지원, 그리고 미세먼지, 그다음에 수소차 등 정부 정책에 관련된 테마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추경 부분이 또 증시의 하나의 버팀목이 돼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 증시를 보면은 수급적으로 여전히 좀 불안해요. 그 외인들의 지속적인 매도는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외인들은 연속적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고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수의 바닥은 기관이 잡는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기관의 개입이 요 며칠 좀 있었습니다. 기관의 개입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제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바닥권에서 들어오는데 얘는 단기성 자금이에요. 결국 얘네가 외바닥을 만들고 올려서 패대기 쳤을 때 상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외인 자금이 여기서 다시 들어오는 형국이 나올 건데 일단은 금융투자 쪽에서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까지는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지 이 이게 매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이 위로 사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 체결창이 빨간색으로 타닥 들어와야 되는데 매도가 찍히면서 매수가 되는 거죠. 지금 이 금융 쪽이나 연기금 쪽에서는 아래로 깔아놓고 지금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이 개인들의 투매 손절을 지금 받아가는 모습이 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강하게 반등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나오겠죠. 뭔가의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호재라든지 금리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이러한 이유를 동반한 강력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을 때 진정으로 시장을 돌리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 더 버텨서 시장을 관망 혹은 짧은 매매로만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뭐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지수는 지속적인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가 맞고 이 정강 후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대응 힘들어요. 정강 후약이 무서운 게 뭐냐면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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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린다는 거예요. 날마다 물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장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수의 방향이 바뀌는 시점까지 기다립시다가 오늘의 시황이고 내일 위쪽에 있는 거를 안 읽었네. 내일까지라고 했죠. 이게 까지인데 내일까지 기본적인 MSCI 발 리밸런싱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오늘 또 약 3천억이 나왔으니까 2조 3천억에서 2조 6천억 정도가 지금 나왔어요. 한 5, 6천억이니까 이 정도가 내일 추가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몰라요. 얘네가 3조를 다 팔지 안 팔고 갈지. 왜냐 6월 달에 있고 9월 달에 또 리밸런싱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좀 남겨놨다가 좀 올라서 팔지 이거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일 변곡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저희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외인 포지션 잘 봐야 되고 이 포지션은 우리가 쉽게 체크할 수 있죠.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섹터를 면밀히 봐야 이 섹터 안에 우리 종목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뭐 5G 관련주는 시장 대비 여전히 강한 모습입니다. 화웨이발 이슈의 반사 수혜를 받고요. 오늘은 이제 특이한 거는 RF, HIC 얘네가 반등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이죠.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고 얘네가 이제 자사주 신탁을 150억을 하면서 올린 부분이라 회사에서 현금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는 주가 방어가 바로 들어왔네요. 그래서 다행히 최근 거의 50% 가까운 단기 낙폭이 심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반등이 나와서 좀 다행스러운 모습이고 여전히 5G 관련된 종목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안에서 아직 죽지는 않은 것 같고 비트코인이 오늘 또 1000만원 돌파를 하면서 관련주들 상승하고 상당폭 늘렸습니다. 이것도 관심권에는 둬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이게 예전에 처음 제가 600만원 600만원대 그리고 700만원대부터 언급을 드렸죠.
완전 바닥권에서 언급을 드렸을 때는 이 종목을 쉽게 매매를 했는데 지금은 쉬운 구간은 아닙니다. 종목은 지금 쉬운 구간이 아니라 조금 저는 비트코인을 좀 밀었다가 올라가 주기를 바랬는데 비트코인 자체도 이제는 애매한 구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면서 매매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차트 보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돼지열병 관련해서 지금 장초 강세 후에 밀렸는데 이거 바닥 다시 잡으면 다시 봐도 돼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얘네는 이 북한에 대한 그 돼지열병의 발병이 이제 뜬구름이잖아요. 정확한 보도가 없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발병이라는 확정이 나면 또 올라가고 국내에서 여론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주는 여전히 봐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최근이죠. 계속 여름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파세코가 상을 갔어요. 그래서 관련주들 내일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 예정이고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관련해서 칸에서 뭐 수상을 해가지고 관련주들이 이제 상한가도 들어가고 엄청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단 5월 30일 날 국내 개봉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7일이죠. 28, 29, 즉 이번 주 안에만 그 며칠 사이에만 봐야 되니까 빠른 매매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리고 개봉하기 전에 다 파는 거. 저는 이제 영화 관련해서 개봉해가지고 좋은 꼴 난 이 종목을 못 봤어요. 거의 다 개봉하면 박살납니다. 이게 개봉 날이 최고점이 되기 때문에 박살나기 때문에 이거 꼭 생각을 해서 봐야죠. 며칠 안 남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피에서 특히 강했던 섹터가 현대, 뭐 기아 이쪽이 좀 강했죠. 지금 국내 개별 소비세 인하가 이제 세종청사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거를 연장을 해주겠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쪽 섹터가 좀 강한 모습이었고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죠. 환율이 비쌀 때는 자동차 섹터가 굉장히 강해요. 이게 10원이 올라가면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 수익률이 1%가 올라갈 거예요. 제가 알기로 1%가 아닌가? 아무튼 수익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걸로 알아요. 환율 영향으로.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수급 보면서 추가 언급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물에서는 뭐 대략 2,500억 정도 나왔는데 원래 선물도 강력한 매도였어요. 원래 선물도 강력한 매도였는데 장 마감하면서 선물 부분을 끌어올렸죠. 웨인이 끌어올렸고 기관이 좀 팔아주는 모습. 그래서 선물은 이렇게 끌어올렸다. 즉 선물 포지션에서 어제 라이브에서 언급드렸던 선물 포지션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피보단 선물에서 바닥을 먼저 잡아가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한마디 말씀드렸고 오늘도 선물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단기 바닥 무역 전쟁의 확산만 없다면은 단기 바닥은 한번 찍어주고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6월달 선물 옵션 만기 때 한 번 더 주길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거는 차차 언급을 드리고요. 코스닥 그나마 이제 기관이 좀 사줬다가 기관이 막판에 조금 팔면서 마감을 해가지고 좀 안 좋았는데 오늘 보면 이 제약바이오 쪽이 좀 좋았었어요. 오전에. 근데 장 막판에 또 기관이 그 사오던 제약바이오를 좀 팔아가지고 원래는 양매수 섹터가 제약바이오였는데 좀 이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통신장비 쪽 이제 점점 수급이 약간 약해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즉 점점 고가권에 다다르고는 있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보죠. 오늘 좀 국내 증시가 참 중국하고 또 따로 노는 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중국 증시는 다행히 시가 장 초반에 10시에 이제 개장을 하고 밀렸다가 시가 다 회복하고 강하게 올라왔어요. 국내 증시도 사실 여기로 보죠. 지수로 밀렸다가 쭉 밀렸다가 중국 증시 아니었으면은 오늘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중국 증시가 반등을 해줘서 국내 증시를 밀고 올라온 것 같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A주 편입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간 자금들이 중국으로 가고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지수를 우리가 지금 좀 봐야 되는데 코스닥이죠. 좀 넓게 보면 이때부터 빠지면서 정강 후약이 끊이지 않아요. 쭉 지금 며칠에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8거래일 동안 정강 후약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즉 이 기간 때 상당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렸을 거고 굉장히 힘든 주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거는 단순한 바닥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런 지지와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브레이크를 밟아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반등됐다가 이 구간을 또 돌파를 못하면 여기서 지지받지 못하면 이렇게 밀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바로 종목 보겠습니다. 이제 ABL 바이오를 이제 탑픽으로 지금 뽑고 있어요. 다른 제약 바이오를 다 지우고 탑픽으로 잡고 있는데 이거는 시장 때문이고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종목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카페에다 말씀드린 거는 단기 목표가는 3780인데 예상은 그래요. 종목에 대한 예상은 아스코 기간이 6월 4일까지 그 아스코 참여 업체 중에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 ABL 바이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공 가서 막무가내로 막 사는 건 아닌데 또 지금 이번에 행사 참여하는 업체 중에서는 얘가 그나마 제일 탑픽이다라고 볼 수 있고 스코텍 나쁘진 않죠.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를 터치하고 눌리는 모습 이후에 이렇게 눌리는 모습 이후에 강하게 한번 전고점을 돌파해 줄 걸로 보여집니다. 이 월봉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드렸어요. 강력한 양호한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두 달에 그럼 이거 올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 보유주 분들은 홀딩해서 네, 가는 게 좋은 전략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강하네요. 나머지 뭐 지트리 BNT라든지 뭐 파미셀 뭐 그런 부분을 이제 뭐 종목이 나빠서 말하는 게 아니라 ABL 바이오가 훨씬 좋기 때문에 네, 좀 압축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 삼성전기 지금 거래 어 양이 좀 줄었어요. 일단은 거래량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 일단은 이런 모양은 잡아주고 있으니까 수급을 보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수급을 보면서 진행을 하되 이런 횡보 구간이 나오는데 강하게 돌파 눌림이 나와주면 그때 삼성전기를 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아직까지는 수급의 변화는 없습니다. 단지 거래량의 변화는 좀 있네요. 공매도는 공매도는 여전히 많다. 그다음에 LG전자도 공매도가 무지 많네요. 비율이
일단 LG전자 관련해서 삼성전자보다는 제가 지금 좀 더 대형주 중에 좋아 보여서 LG전자를 언급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일요일 날 발견을 했죠. 이 자리에서 제가 봤을 때 단기 이런 구간을 돌파 구간이 나왔어요. 오랜 기간에 박스 안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박스에 대한 돌파라고 보여져요. 이 박스 여기 안에 구간은 이 어쩔 수 없는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휩소로 빼더라도 이 박스 안에서 이제 돌파가 나오면 한 단계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LG전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크게는 대형주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9만 원 아래까지는 한번 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 좋아졌을 때 강하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오히려 LG전자가 더 잘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LG전자를 관심 종목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마니커 지리하네요. 지리해. 이거 한진칼처럼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한진칼. 한진칼의 이런 자리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눌렸다가 가니까 이런 구간 만드는지 이 윗꼬리를 만들고 거래량이 빠지는 모습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만들 거예요. 지금 마니커는 결국은 둘 중 하나입니다. 결국은 여기까지 해서 쌍봉을 만드는 과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자리 좀 아래로 놓고 지속적으로 보면서 관찰해 나갈 거고요. 마니커 그리고 써니전자 이거 소량 갖고 있는데 일단은 뭐 오늘 대응 안 했습니다. 대응 안 하고 그냥 보고 있고 뭐 여기서 반등하면 이 라인이 이제 수익 딱 본전 구간이라 일단은 뭐 여기 터치해버리면 매도하고 좀 다시 보는 걸로 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정치 테마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지수 또한 힘들어서 일단은 이거는 정치 테마는 다시 좀 전략을 짜볼 거고 보는 거는 추석 전에 한번 뭐가 이루어져요. 보통 추석 전에 이런 대권 과도에 대한 그리고 이런 각 정당마다 이런 언론 플레이가 굉장히 많아지는 게 명절 전에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두 달 또 조정 거치면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철수가 추석 전에 오겠죠. 그때 움직일 거고 HB 테크놀로지 이 구간 본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것보다 삼성전자 그 폴더블 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쪽으로 강한 수급이 좀 쏠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매매는 하지 못했는데 엄청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죠. 70만 주짜리. 이게 이거는 수급 보고 그냥 뭐 수급에 확신을 갖고 호가창을 보면서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좀 그렇게 매매를 하지 못한 게 오늘 굉장히 아쉽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일단 거래량으로 방향을 좀 틀어놓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가 정확히 나오는 시점 맞춰서 일단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OLED 바닥을 좀 잡아주는 느낌이 납니다. 누군가 하나가 바닥을 잡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3,000원 아래권 오면 이제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21선을 돌리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닥 잡고 이거 매매를 이제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EM 코리아 불이 나서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오늘 여기 자리까지 이 자리까지는 제가 봤을 때 무난하다라고 생각하고 잠시 이탈 이후에 올라가더라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 자리는 네 상승해서 마감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포 일단은
수차 관련해서 오늘 뭐 중국에서 이제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일단 오늘 좀 밀린 부분은 지수 영향이라고 조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오늘 저는 이제 미코를 조금 매수를 했는데요. 수수료 정도? 거의 보합권에서 매수를 한 것 같아요. 잠시만, 오늘 얼마에서 했더라? 이 구간 딱 5,900원부터 해서 분할로 조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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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은 것 같고요. 일단 비중을 많이 실은 건 아니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로 매수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단기 쌍바닥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잡았고, 이 5,650원을 안 깬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은 미코 같은 경우는 지지와 저항이 더 아래에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아래에 있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상한가 구간이 지지 구간이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것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이렇게 나와줄 걸로 일단은 보고 미코를 일단 들어갔고, 이은코리아도 나쁜 건 아닌데 일단 수급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어서 미코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솔리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종목이 신고가를 내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거래량이 조금 더 터지는 이런 장대 나오면은 매도 처리해버리면 좋을 것 같고, 머큐리도 양호했죠. 오늘 흐름 머큐리도 양호했고, 지금 머큐리는 이 패턴 나오면 이렇게 단기 반등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 반등이 좀 약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구간 못 넘으면 단기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유비쿼스 신규로 지금 좀 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치가 나와서 좀 어렵죠. 도치가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구간을 찾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거 종목이 어렵게 올라갔는데, 이거는 분할로 분이 못 잡고요. 이 구간 돌파했으니 음봉에서 내일 시가 이하로 좀 보고 43,000원 붕괴를 안 시키는 선에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일선이 올라가고 있어서 5일선 대응으로 좀 봐볼게요. 유비커스 시총이 낮아요. 유비코스 홀딩스가 지금 지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비코스 따라갈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유비코스 홀딩스 6천억, 유비코스 2250억,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로 이것도 5G 관련주고요. 굉장히 저가인데 바닥에서 시총이 낮기 때문에 5G 후발주로 한번 땡길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5G 이제 순환매가 한 바퀴 싹 돌고 마무리 할 걸로 보여져요. 인바디 어제 21선 본다라고 했습니다. 21선. 근데 수급이 약간 빠지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그런 부분은 없어요. 이 21선을 돌리는 과정으로 저는 보려고 합니다. 이거 지속적으로 한번 관찰하고 이거는 끌고 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매수에 대한 부분이 확신이 오면은 네, 말씀드릴게요. 이거 횡보를 하고 추세를 만들어가는 구간에서 조정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종목으로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인바디, 코콤, 코콤에서 손해를 좀 보네요. 코콤에서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 시초가 이제 시가에서 50% 덜어내고 나머지를 끌고 가다가 지금 이제 종가의 비중을 이 나머지에서 또 50%를 줄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약손실 구간입니다. 약손실 구간이고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패턴이 너무나.
이게 조금 패턴과 다르게 가기 때문에 뭔가 실수가 좀 발생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반등하면은 전략 매도를 하고 조금 네, 전략적으로 이 전략적인 것보다도 재료 자체가 너무 약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CCTV 재료 자체가 너무 약하고 실상 만약에 CCTV 관련 하이트 비전 얘네를 아예 제재를 해버렸다면 강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이제 설로만 가다가 미중 무역 분쟁 자체가 또 다시 화해 기조로 가게 된다면 좀 별로 힘을 못 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놨고요. 내일 한번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반등 나오는지 반등 여부에 따라서 뭐 본정권에 오면은 일단은 매도하고 다시 봐볼게요. 전략적으로 얘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여전히 녹록지 않죠. 비중 조심해서 실어야 되고 여전히 정각 훈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해서 네,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려운 장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